여러분 안녕하세요, 오롱장입니다. 오늘 날씨가 진짜 핫하네요. 이게요 여러분, 덥다가 아니라 뜨겁습니다. 그래서 나갈 때 더위를 꼭 조심하셔야 되고 물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시장에 이렇게 밖에 나와 보면은 요새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온 부분 하나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한번 바라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, 좋아요, 또 이제 라이브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꾸준히 말씀드린 게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보죠. 공급은 뭘까요? 제가 생각하는 공급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. 굵직하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. 자, 첫 번째, 우리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공급, 신축 공급이죠.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그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텅텅 비어 있죠. 이게 진짜 공급이죠. 그 비어진 집에는 전세도 들어갈 수 있고 월세도 가능하고 뭐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도 되고요. 어쨌건 뭐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니까 확실한 공급이에요.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. 구축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거, 이게 바로 또 다른 공급이죠. 이 공급 대단하지 않습니까? 왜냐면 이 공급이 2017년도 이후로 줄어든 이후로 신규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.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있다 해도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구축 매물이 못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물이 부족한 거예요. 그 결과 어떻게 됐죠?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던 구축, 아니면 저기 구석지에 있던 아파트까지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. 밀려가지고. 자,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? 바로 세 번째 공급 때문인데요. 세 번째 공급은 사실은 전세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집이 비어 있으면은 그 안에 누군가 들어가 삽니다. 서울 바닥의 아파트, 어지간히 괜찮은 아파트는 비어 있지가 않거든요. 그 아파트에 사람들은 전세로 들어가던 월세로 들어가던 매매로 들어가던 어쨌건 들어갑니다. 그것도 공급이죠. 근데 매매 시장에 나가서 요즘처럼 이제 호가가 너무 높으면 아파트를 사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. 사기 싫으면은 그 대책 안 중에 하나가 전세죠. 이겁니다. 아파트 사기 싫어, 너무 비싸, 내가 이 비싼 매물을 왜 받아줘야 돼? 하지만 아파트나 집은 필수제죠. 내 가족이 누워 잘 자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전세를 택했었어요. 예전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때 전세가가 올라갔었어요. 왜냐?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건설사가 공급을 줄여요. 돈 벌어야 되니까.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.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아요. 2013, 2014 서울시장에 좋은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난 게 사실은 입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이 잘 안 된 거잖아요. 건설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분양이거든요. 그럼 자동적으로 사람들도 아파트를 사기 싫어합니다. 가격 내려갈 때 누가 사고 싶어 합니까? 지금 모든 문제는, 여러분, 지금 모든 문제는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. 사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맞아요. 내려가고 있으면 지금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. 근데 내려가고 있잖아요. 내려가고 있는데 집은 필요하잖아요. 그러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. 누군가 집을 사서 전세를 놔야 전세가 많은 건데 누군가 사서 전세를 안 놓겠죠. 왜?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미쳤다고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사가지고 전세를 놔요. 그럼 당연히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. 새로 지어주든지 빈집을 팔든지 빈집을 전세를 주든지 누군가의 거주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면은 전부 다 저는 공급이라고 봐요. 지금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나 재개발 재건축 막아놔서 공급 막아놨죠. 신규 공급 안 되죠. 양도세가 너무 세니까 구축 매물이 못 나오잖아요. 뭐 본인들 욕심 때문에 못 나온다 쳐도 어쨌건 간에 못 나오죠. 그러니까 구축 매물 없죠. 임대사업자 때려잡고 전세 놓는 거 갭투자라 부르잖아요. 여러분, 지금 개념이 자꾸 헷갈리시나 본데 확실히 정립을 해드릴게요. 여러분 집에 지금 전세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. 여러분 집에 월세 주시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갭투기꾼들이에요. 그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갭투기꾼들이에요. 근데 갭투기꾼 나쁜 거니까 정부가 지금 때려잡고 있죠. 그럼 당연히 전세도 안 나오죠. 그러니까 모든 공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돼요. 똑같이 신규 공급이 잘 되게 만들어 줘야 되고 구축 매물이 매매로 나오게 해야 되고 예전처럼 집주인이 전세 월세 받아 먹으려고 전세를 많이 놓게 만들어야 돼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대로 해결하면 됩니다. 건설사가 분양할 때 분양가 자율로 시켜주면 돼요. 왜냐면 여러분, 건설사 분양가 자율시켜주면 떼돈 벌 것 같잖아요. 얘네 지네끼리 싸우다 미분양 나요. 고분양가로. 요번에 대구도 마찬가지로 고분양가라서 미달이 났다고 좀 평가하고 있거든요. 근데 돈은 좀 더 벌겠죠.
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. 서민들이 피해보는 것보단 이게 낫잖아요. 자, 두 번째로 구축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양도세 풀어주면 됩니다. 요게 지금 말이 많죠. 양도세를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아요. 그러니까 기존의 집을 이미 사놓은 사람이나 여러 채를 산 사람이 지금 시세 차익을 딱 누리고 나가는 게 좀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오늘 제가 전세는 뒤에 얘기할 건데 양도세를 완화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보이실 거 알아요. 야, 네 집 갖고 있지, 양도세 풀어주면 딱 팔고 나가고 싶지, 뭐 그렇다고 칩시다. 전 예전 영상 때 양도세 완화 반대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양도세를 지금 완화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. 여러분, 이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항상 이해가 쉬워요. 자, 제가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습니다.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.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약을 한번 개발해 봤대요. 이 약을 먹으면 나을지도 모른대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약이 위험해서 먹으면 안 될 걸 뻔히 알아요. 사람들이 먹지 말래요. 야, 저 사람 말 듣고 약을 먹으면 큰일 나, 그 약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나 어차피 죽게 생겼는데? 그러면 하다 안 되면 한 번쯤 먹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못 믿겠다면. 양도세 완화가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. 내려가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돼요? 양도세가, 여러분, 시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양도세가 어디 있어요? 양도세란 개념 자체가, 여러분, 양도세가 왜 존재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. 부탁드리는데 양도세가 왜 존재할까요? 여러분, 집 샀다가 팔 때 무조건 내는 거예요. 양도 차익 세액이잖아요. 판 다음에 가격이 차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에요. 마이너스 났을 때 세금 내는 거 있어요? 없죠. 즉, 거래를 하는 행위 때문에 내는 게 아니라 집을 내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파니까 만들어진 세금이죠.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요? 그래요, 역사적으로 집은 계속 올라갔거든요. 이거 진짜예요. 세금은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. 그러면 양도세액을 올리면은 주택거래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런데 이걸 풀면은 투기꾼들이 돈을 버는 게 너무 싫잖아요. 근데 더 큰 문제는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건 어때요? 지금 주택시장이 올라가는 게 문제니까 양도세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양도세를 풀면 단기적으로 투기꾼들 때문에 더 올라갈까 봐 못 푸는 거잖아요. 근데 결론은 뭐예요? 이미 올라가고 있잖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미 죽어가는 사람한테 약을 줘봤자 이 사람은 잃을 게 없다고요. 저는 지금 그 지경이라고 봐요. 지금 현황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 현황은요, 양도세를 완화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이미 시장은 개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양도세 완화해도 된다고 봐요. 완화해도 된다고.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. 집 가진 사람이 돈 버는 게 싫으시죠? 그런데 이렇게 여쭤볼게요. 지금은 안 벌고 있어요? 지금은 집 가진 사람이 돈을 안 벌고 있어요? 여러분, 이건 놓치지 마세요.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 안 팔진 몰라도 증여해서 부의 대물림이 예전에 몇 배로 늘었고 3배 이상 늘었습니다, 통계학적으로. 그리고 전세가를 쫙쫙 올려받아 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너무 남쳐요. 진짜입니다, 여러분. 전 필드에 있는 사람이니까 좀 믿어주세요. 그럼 양도세 완화해서 잃을 게 더 이상 뭐예요? 이미 시장은 개판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팔자인데 양도세 지금 완화한들 안 한들 뭔 차이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전 완화해도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. 자, 양도세가 여러분 완화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세 번째, 전세가 많이 나오려면은 집주인이 임대사업 할 맛이 나게 해줘야 돼요. 이건 왜 이러냐? 간단합니다.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 좋은 법이죠. 임차인에게 좋은 법이 나왔으면은 임차인들한테 좋은 거잖아요. 임차인들한테 좋은 거면은 임차인들의 경쟁이 올라갈까요? 임대인들의 경쟁이 올라갈까요? 그냥 간단합니다, 여러분. 당연히 임차인들의 경쟁이 올라갑니다. 왜 그럴까요? 임차인한테 혜택을 줬잖아요. 임대인한테는 오히려 불리해진 거잖아요. 임차인들한테 혜택을 줬으니까 임차인들한테 좋으니까 임차인들한테 경쟁을 올라가게 만들고 임대인들은 경쟁이 오히려 내려가죠. 할 맛이 안 나니까. 이거예요. 제가 우유를 갖다 팔고 싶은데 우유를 일정 가격 이하로 못 팔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러면 우유 가격은 내려가겠죠. 그럼 소비자는 좋죠? 그런데 저는 싫죠. 우유 앞으로 안 팔 겁니다. 다시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시중에 전세를 늘어나게 하고 싶어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이 할 맛이 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않잖아요. 이렇게 공급한 세 가지 있죠. 신규 공급이 많이 나오게 하고 3기 신도시도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.
그리고 기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하고,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양도세 완화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시장이 지금 이 꼴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왜 못하냐는 뜻입니다. 그 세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고 집주인이 싫더라도, 제가 아까 그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. 임차인한테 좋은 법을 만들면 임차인들끼리 경쟁이 올라가요. 지금 전세가 없어서 올라가는 거예요. 딴 게 아니에요. 옛날에 전세 남아 넘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다각화하자는 거예요. 주택 시장이 지금 왜 올라가는지, 뭐가 문제인지 봤을 때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면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문제를 국민 여러분이 좀 알고 생각을 해보고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난 누구의 편이다가 아니라, 난 집 있는 자의 편이다, 집 없는 자의 편이다가 아니라, 여러분 상황에 있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을지 내려가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시장이 뭐가 문제고 뭘 해결해야지 해결될지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야 나중에 투표를 똑바로 하든지 여러분이 공부를 똑바로 하든지 경제활동을 똑바로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 생각에는 요 세 가지 해결하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. 정도에 따라 다르고, 물론 취득세나 보유세에 대한 또 문제도 있고 또 택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, 어쨌건 그거는 뒤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. 시장이 조금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 거 진짜 알아요. 야, 위해주는 척 하지 마라, 거짓말 하지 마라, 너 집 가진 놈이 왜 양도세 완화하는지 뻔히 안다,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 위해주는 척 하지 말라. 미리 말씀드렸지만 전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고, 전 사람이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다 아니라는 사람들은 전 가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여러분,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대로 쭉 가잖아요. 지금 이 시장이 계속 이대로 가죠. 그러면 나중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.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야 부작용 시점이나 부작용의 크기를 대충 예상을 해서 경제활동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만, 선량한 분들은 전혀 모르고 당할 수도 있어요. 정말 이유 없이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거기서 노력해서 또 기회 찾으면 되니까요. 그래서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많은 분들이, 최대한 저 일반적인 분들이 내 주거 형태에 대해서는 좀 고민 덜하고 고통 덜 받고 이랬으면 좋겠어요. 저는 또 노력해서 다른 데서 기회를 찾으면 되거든요.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더위 조심하세요.